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월가 전문가 선정 최고 배당주 3종목, 엠브리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펩시코. 월가의 최고 애널리스트들이 매력적인 배당주로 엠브리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펩시콜라를 꼽았습니다. CNBC 방송은 지정학적 긴장이나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주식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위해 월가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이들 3개의 종목을 주요 배당주로 추천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2달여 만에 최고치로 오른 환율, 이번 주 연고점 돌파 기록.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올라서며 약 2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여타 주요국의 완화적 움직임에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향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완화와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화 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이번 주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벚꽃 배당 다 끝났나? 6에서 7% 고배당 막차 남았다. 상장사 배당 기준일 변경 이후 첫 배당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벚꽃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 배당 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 제도 개선으로 배당금을 먼저 확인 후 투자 여부에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고배당 막차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의 출발은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32% 2,746선에서 코스닥은 0.14% 상승하면서 914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과 27일 이렇게 양일간 mem콘 2024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메인 스폰서가 삼성전자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진만 부사장이 AI와 관련해서 CXL과 HBM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총에서 나왔던 힌트 중에 하나가 마하1이었는데요. HBM이 필요 없는 칩입니다. 마하1에 대한 내용도 같이 언급이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기대감 속에 2%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8만 원 선 앞두며 79,8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삼성, SDI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좀 약했던 쪽이 저PBR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도 어제 좀 밀리면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파란불 켜면서 조금 더 기아가 낙폭 크게 가져갑니다. 1.3% 정도 밀리면서 11만 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6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9위권에 오르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10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의 확보를 위해서 1,1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어제장에서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BM이 어제 5%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3% 정도로 30만 원 선 하회하면서 29만 5천 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HLB는 오늘 장에서 2% 넘는 강세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HLB 테라퓨틱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지분을 확대하면서 이 지배력 강화에 나서게 되면서 주가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장에서 11만 원 선 터치했는데요. 오늘은 12만 1,40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HPSP 같은 경우에는 시총 6위에서 10위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출발도 1%대 강세 보이면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엔젤 로보틱스 상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의 흐름 함께 좀 체크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사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하기 전에 담아보면 좋을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HC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HCT 같은 경우는 우선 시험 인증 서비스 그리고 이 측정기기의 교정이나 이런 수리를 하는 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험 인증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IT 어떤 정보기기 쪽에서의 치중이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 부분이 많이 좀 영역이 좀 확대됐죠. 2차 전지도 그렇고 원전, 이 방산까지 지금 현재는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전방 이 고객사와 또 이제 사업에 대한 사업 섹터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최대 실적에 이어서도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정보통신 부분 쪽에서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신규에 대한 그 모델 출시도 이 주요 포인트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AI 쪽에서의 신기능이 탑재된다고 한다면 이 시험 인증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 지금 커지는 수준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신기술 적용에 의한 어떤 단가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이 HCT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진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가 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원전 시험센터 이쪽에서의 준공이나 가동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정부의 이런 좀 의지, 원전에 대한 의지, 또 방산에 대한 의지가 나왔을 때는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도 따라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이 있죠. 지금 2018년 현지 시험소 ECM 엔지니어링을 지금 인수했는데, 이쪽에서의 그 미국 법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교정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시험 인증 서비스 기업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많이 하는 기업이, 많이 아시는 그런 기업이죠. 바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AI 쪽에서의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도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어떤 전통적인 엔비디아의 오래된 고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와 실적의 상승세가 생각보다는 이스페타시스에 잘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따져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항상 살아있다는 부분은 저는 이스페타시스에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가속기죠. 기존 어떤 PCB 쪽에서 이제 AI 가속기에 대한 이 관심이 높고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이 AI 가속기 비중 같은 경우가 물론 작년까지 한 29%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30% 중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이 제품 다양화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저는 실적에 대한 어떤 증설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캐파가 완전 가동 체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이스페타시스의 올해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일어난 시점에서 증권사 같은 데 목표 주가를 이 5만 원 이상까지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HCT, AI 쪽 확대되면서 시험 인증에 대한 수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엔비디아 색이 묻어있는 종목으로서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 2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좀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숨 고르는 코스피 그리고 불붙은 코스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2,763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약보합 전환한 후에 마이너스권에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지수 자체가 좀 후퇴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추가적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와 동일하게 상승불 켜면서 움직입니다. 코스피는 0.71% 상승하면서 2,757선, 코스닥은 0.24% 정도 상승하면서 915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의 일면에서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비올이 중국에서 실펌 X가 승인을 받게 되면서 원택도라는 기대감 속에 함께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많이 올라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 첨단 소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간외 외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 좀 보자라고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면서 투자 환기 종목에서 탈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차트상으로 신고가 랠리가 가능한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 언급했으니까요. 중앙 첨단 소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출발은 0.88%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동성케미칼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친환경 화학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비드폼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탈탄소화라는 개념에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하게 출발합니다. 7.6% 정도 상승하면서 5,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삭 엔지니어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존슨 컨트롤즈의 냉난방 공조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같이 주목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냉난방 컨트롤에 있어서 2년간 독점 계약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함께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0.34% 강보합 수준에서 14,6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엔젤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13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가격은 46,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일단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 주이자 LG전자가 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엔젤 로보틱스 오늘 134%의 강세 지금 장 초반에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로봇주에게도 함께 훈풍을 좀 불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예, 관심 주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6,600억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엔젤 로보틱스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다시 8만 전자에 도전을 하는 건가요? 8만 전자 한번 다가섰다가 다시 밀렸었죠. 오늘 1.4%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올라가 걸로 시작을 해봅니다. SK하이닉스 관심 주식 13위권에 있습니다. 여기도 1.7%.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6% 정도 올랐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 정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랐고 마이크론이 6%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약할 필요는 없고 좀 강한 쪽으로 좀 바이어스를 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LB 오늘 3.8% 최근에 강세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어제 강했습니다만 오늘 강보합으로 일단 출발을 해봅니다. LNF도 최근에 뭐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자꾸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 삼천당 제약도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관심 주식 벌써 7위권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린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하고 원통형 배터리 뭐 46파이 관련해가지고 양산 시점 좀 당겨진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좀 이쪽으로 비중이 넘어오고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 코스피 위주로 0.8%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코스닥 연일 뭐 퐁당퐁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외국인이 코스피를 많이 사고 하루는 코스닥을 많이 사고 오늘 이제 좀
반대죠. 오늘은 코스피를 많이 사고 코스닥은 오히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시장별로 좀 볼까요? 시총 상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 프로그램을 벌써 장 초반에 700억 넘게 이렇게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1.8%.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이 환율이 계속적으로 달러화 지수가 104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환율에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압력이 있으면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요즘 반도체 쪽에 랠리가 붙어버렸죠. 그래서 시장은 오르고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습니다. 1.8%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2.4% 오늘 프로그램으로 69억. 그래서 두 회사만 해도 벌써 77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 현대차, 기아 최근에 조금 매도 차익들이 많죠. 오늘은 플러스를 지금 시도를 해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랑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 파란 게 좀 많죠. 오늘 프로그램으로 뭐 1위부터 거의 10위권까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에코프로 BM 71억 프로그램 순매도의 0.5% 하락, 에코프로도 109억 프로그램 순매도의 0.5% 하락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아래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로 봤을 때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한미 반도체 오늘 79억 정도 들어오면서 10만 원을 지금 뚫었습니다. 10만 1,1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계속 뭐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장 초반에 5% 아직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8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얼마 전에 제가 그 센티펀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IT 중에서 크게 뭐 살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삼성전기 그냥 패시브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13억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2%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 7% 올라가는 게 프로그램 순매수 영향도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상입니다. 한화오션 주가는 조금 올라갑니다만 프로그램은 31억 순매도 나오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셀트리온 이런 순서로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BM 아까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10억, 68억 이렇게 각각 순매도 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장님 오늘 보면 말이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내려갔습니다만은 마이크론 6%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올라가는 그런 감도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마이크로,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기술 규제 좀 안 좋은, 좀 이슈가 썼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인텔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좀 기술적인 장세가 좀 반도체별로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의 상승 부분은 AI 쪽에서의 수요 호재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AI 쪽에서의 포커스가 주가가 좀 많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저도 이제 당분간은 이 상반기 때도 AI 쪽에서의 트렌드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익 추정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시험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 올해 1분기 때의 실적,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쪽 그리고 유틸리티,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이 이익 추정치의 그 폭이 제일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 PBR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 AI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도 이 차익실현 위험이 좀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종목들을 대처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3월달 이번 주도 지금 마지막인데
이 3월 달에 봤을 때도 뭐 반도체, 은행, 자동차,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엔젤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총 보니까 뭐 거의 6,900억 이 수준까지 지금 육박이 돼 있는데 말이죠. PBR은 상당히 높은 회사가 맞습니다만은 내일, 오늘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쵸.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다른 로봇주 상장에 대비해서는 뭐 상장한 이후에 뭐 주가도 나름 지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IPO 과정에서 이 흥행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일단은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승폭을 계속 가져간데 중요한 게 엔젤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 좀 LG 쪽과 많이 연관이 돼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전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대기업과 어떤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오늘의 상승은 물론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 종목들 그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는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욱더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공모가 2만 원 이상에서의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오늘과 내일 정도만 지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다른 로봇주들에 대비해서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이 점수는 어떤 기업 가치 면에서는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엔젤 로보틱스 여러 이 재활의료 쪽도 그렇고 산업안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그전부터 이제 인정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로부터 시드 투자를 좀 유치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전체적으로 또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로봇주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로봇주에 대한 붐을 한 번 일었다가 사실 그런 붐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부분은 좀 약간 제약이 있는 걸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선별하는 전략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로봇주 중에서 잘 따져가면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기아, 현대차를 지금 보고 싶은데 말이죠. 기아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뭐 배당 관련되는 주주 환원 관련되는 이런 뉴스들이 반영이 된 거는 같은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밀렸단 말이죠. 오늘 좀 반등을 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요? 좀 바닥권인 거는 같은데 따라잡을까요? 아니면 좀 더 타이밍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이 대형주 대비해서 좀 많이 이 차익 실현이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뭐 15%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2조 5천억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이 기아의 이 분기 실적이 계속 랠리가 지금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이 좀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도 이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옵션 선택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전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기아는 다른 대형주들 대비해서 실적주로서는 계속 우상향 추세에 대한 부분에 점수를 줘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전기차 출시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돼야 된다고 한다면 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이 기아가 전기차 쪽에서의 준비를 하는 점은 저는 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사업부의 뭐 수익성을 당장 따지는 것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전다
이 자동차 기업들 대비해서 한 발짝 더 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는 저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상황 좀 살펴봤고요. 코스닥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mem콘 2024 앞두고 CXL 관련주도 좀 시세 내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봇주도 좀 시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즈랩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소식 정하면서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하루는 코스피 많이 사고 하루는 코스닥 많이 사는데 오늘은 코스피를 많이 사네요. 퐁당퐁당.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올라가는데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너무 이제 환율 문제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뭐 높은 원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결산 배당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이 또 몰려 있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강한 이런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800 정도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전반적인 이런 상승을 상승을 좀 바라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을 선별적으로 좀 픽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보면 여전히 좀 반도체 쪽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 중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들 투자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뭐 이제 금융 보험주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연일 방산 쪽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현 시장에서는 수급이 몰리는 섹터를 통한 어떤 좀 트레이딩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증시8 증시고 방산 맛집이죠. 오늘 방산까지 좀 들어봤고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수, 페타시스, LNF, SOL, 사마 알루미늄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또 신고점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흐름이 좀 좋습니다. 사실상 뭐 좀 기회를 안 주고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방산 섹터를 그동안 이제 좀 놓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그동안 이제 덜 올랐던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숨겨진 방산주인 뭐 그런 풍산 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뭐 수주 물량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그와 관련돼 있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뭐 풍산 그리고 현대로템까지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19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을 때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방송 통해서 엄청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1위네요. 제이오, MK전자, 필에너지, 현대힘스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거 좀 볼까요? 네, 제이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목표가 35,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 핵심 소재로 좀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지금 독과점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CNT 시장이 연평균 또 시장 성장률이 한 40%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수혜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조금 급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오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주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옵투스 제약입니다. 어제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9개국에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 삼천당 제약의 관련주인 옵투스 제약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옵투스 제약은 삼천당 제약이 지난 2012년에 지분의 55%를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한 안과 전문 제약사인데요. 어제 바이오시밀러 호재의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저도 마찬가지로 14%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면서 8,600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어제 신도기언인데요. 어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신도기언이 디폰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윈도우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두 기업은 현재 사우디의 국영 기업인 이아로지와 스마트 윈도우 사업에 대한 MOU를 교환한 상태인데요. 스마트 윈도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채광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신도기언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스마트 윈도우 사업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30년경 들어서 약 2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신도기언, 현재도 마찬가지로 1.9%,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 엔젤 로보틱스가 또다시 등장해줬네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을 했는데요. LG전자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또 삼성전자, CJ 대한통운 등 대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아온 기업입니다. 또 이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 결과에서는 자그마치 1,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인 15,000원을 초과한 2만 원으로 확정이 됐을 만큼 현재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145%가 넘는 폭발적인 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에서는 49,000원 선에 거래가 되면서 5만 원 향해 가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필에너지. 필에너지의 주가가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했는데요. 지난주 99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당사는 영업상의 이유로 계약 상대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삼성 SDI로 추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는 증권가에서 향후 1조 원 이상의 추가 발주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게 합니다. 현재 10% 가까이 높은 상승률 보여주면서요. 32,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모아데이터인데요. 모아데이터의 주가 역시 어제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인 제약사 BL의 이 근감소증 치료제가 기술 수출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여지면서 반영이 된 건데요. 금감원의 공시에 따르면 BL은 지난 12일 모아데이터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모아데이터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0.22% 현재는 상승세 보이며 2,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봤습니다. 네, 급등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 관점에서 혹은 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좀 손색이 없는 뭐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이제 신발을 이제 OEM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고객사로는 이제 아디다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아디다스 쪽에 이제 납품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디다스 재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고 물량이 많이 좀 쌓이다 보면서 이게 좀 할인 판매로 많이 좀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 만큼 주가가 좀 이를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서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2년 이제 4분기에 재고 비율이 이제 가장 고점이었었고요. 이게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재고 비율이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어떤 그런 신규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어떠한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디다스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오리지널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잘 안 팔렸었는데 이게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매량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의 이런 재고 마무리 시점이 어떤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면 최근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런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빅 이벤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7월부터 이제 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또 이제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항상 이벤트 전보다는 이제 후에 판매량으로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3분기부터 이제 매출로 좀 인식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과 대비했을 때 최소 4배 이상 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실적에 대한 회복 강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디다스가 지금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재고 소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그런 재고 소진이 좀 빠르게 되면서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떤 동사의 그런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가 상장 이후에 좀 최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뭐 외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그런 부재가 좀 보이고 있지만 추후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상승하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선은 이제 한 8,5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주가가 아주 하염없이 내렸죠.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 또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네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현대로템도 이제 그 방산 관련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일단 과거에도 이제 많이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한 31,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렸는데 지금 이미 목표가를 넘어간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그 지금 가격대에서도 사실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기회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고민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뭐 현대로템을 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탱크 생산량을 거의 5배가량 또 증가를 시킨 만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주변에 뭐 나토 가입국들도 이런 방산 관련해서 지출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K2 전차가 이제 주력 제품인데 이게 지금 뭐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루마니아 같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수주 연결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1분기까지 봤을 때 폴란드 쪽에 K2 전차를 한 18대 정도 납품을 했고요.
현재 이제 올해까지 한 48대 정도 추가적으로 좀 납품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올해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수출입 은행법이 좀 통과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산 관련 섹터에 어떠한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인데 특히나 이제 25조 원 정도 지금 상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제 수출한도 제한이라는 어떤 걸림돌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현재 그 K2 전차 공급을 또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또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계약 물량이 현재 전체 30조 원 중에서 한 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법안 통과에 따라서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에서도 접근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감안해 본다면은 어떤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37,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슬이 전문가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현대, 로템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 웰푸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유지식품은 1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올해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333% YOY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 쌓여있던 재고들이 대부분 소진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가 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빙과가 효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살펴봤던 유지식품이 효자 노릇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빙과가 효자 역할을 제대로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SKU라고 해서요. 제품이 출고되는 최소 단위가 있는데요. 이 최소 단위가 보통 700개 이상이었는데 300개 이상으로 축소를 좀 하게 되면서 생산 효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빙과에 대해서 신공장을 세웠고요. 24년 6월에 1차 완공, 그리고 2027년에 2차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완공을 마치고 난다면 생산 능력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 15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기업은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안정적인 이익 증가라는 부분인데요. 24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당금이라고 해서요. 이후에 지출될 것 같은 확실한 비용들을 미리 계산해서 반영하는 비용을 말을 하는데요. 이 충당금 비용이 2023년에는 약 9천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 들어서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타 은행주에 따라서 기업은행 역시 함께 이 배당 성향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3월 29일 금요일 날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 20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피엔 반도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체 TV 시장을 보자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이크로 혹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AR이나 MR, XR까지 기기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소형 DDI에 대한 수요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판매와 고객사가 탄탄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메타 등 이렇게 주요 판매처로 좀 탄탄한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사피엔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제품을 좀 보자면 DDIC,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가지고 있다라는 곳인데요. DDIC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동시키게 되는 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OLED 화면에 좀 나타내기 위해서 명령을 해야 하는데요. 이 명령을 내리는 역할이 쉽게 말해서 DDIC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 화면에 명령어를 내리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신호가 다시 DDI 칩을 통해서 TFT 배선, 그러니까 픽셀을 통해서 이 OLED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DDI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모바일용으로 봤을 때는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DDI가 1개 정도만 구동이 들어가서 구동이 좀 되면 되는데요. 반면에 TV같이 이렇게 중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DDI 모듈이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으로 봤을 때는 TV, 그리고 건물 외부에 있는 광고 같은 화면이 있죠. 사이니지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중소형 땅 크기로 봤을 때는 모니터나 노트북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초소형으로 봤을 때는 웨어러블, 스마트폰,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AR이나 XR, MR 헤드셋까지 함께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TV 시장은 좀 정체감을 좀 가지고 가고 있지만 마이크로나 미니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소형 DDI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요. AR과 MR과 관련된 매출이 70%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이 초소형 DDI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AR과 MR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초소형으로 되어 있는 DD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70%가 넘는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같이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10건 이상의 설계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하고 또 출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마다 주문이 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좀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 수혜 모멘텀입니다. 작년에 글로벌 스타팹리스 30개 사업에 라이징 스타팹리스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그리고 금융, 마케팅, 인력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판매처나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메타 이렇게 주요 판매처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피엔 반도체 지분을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 23년 6월에 지분 5% 정도를 취득을 하게 됐고요. 주요 주주가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대가 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 초소형 DDI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매수세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HTCT,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하에서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현대로템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